네, 오늘은 활발히 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지성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 미주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성 작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사랑해 주셨을 거라고 저 미주에서도 믿고 있고요. 저는 그 작가로 활동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책이 팔린 작가라는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운동을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라는 또 책이 출간이 되었고, 또 북한 인권 책으로는 한국에서 최초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여파로 제가 이렇게 미국에 초대를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2016년부터 17년부터 이제 그 계기가 되었고 정식으로 이제 좀 활발하게 시작한 건 2018년부터입니다. 근데 그 계기가 어떤 이유였어요? 그 어떤 한 목사님을 제가 한 탈북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그 얼굴도 이름도 절대 공개할 수 없는 분이에요. 북한에서 암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슈퍼맨. 네, 그렇죠. 네, 네. 네,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팩트고요. 그래서 이분을 2017년 겨울에 제가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중국 단둥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처음 만난 자리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중국 단둥에 탈북인 노 부부가 숨어 있다. 그분들을 만나서 위로해 드리고 그분들에게 탈북 루트를 이제 알려드려라.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해외 빈민촌에 뭐 학교 교회 세우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해외 뭐 오지,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도 많이 가던 때예요. 그래서 뭐 중국 단둥 가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제가 맛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막 해외 맛집, 예를 들어 오늘 뭐 쌀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 그럼 내일 뭐 비행기 타고 베트남 호치민 가서 쌀국수 먹고 오고, 약간 그런 철없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가서 탈북인 구출도 하고 그다음에 양고기 맛집도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탈북인 노부부께서 굉장히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혀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머리카락이 어디에 심겨져 있을지 모른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이 머리카락이 도청장치의 은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보위부원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게 만약에 북한 보위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제가 보위부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저를 되게 한심하게 당황스럽게 쳐다보시면서 그것도 모르냐는 걸로, 그러면서 아마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독침 맞아 죽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바로 끌려간다. 그래서 봉구차 강제로 태워서 가면은 10분이면 북한 땅이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 순간 저는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내 한번 불살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내가 정말 크레이지하다.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하고 3박 4일을 은신처에서 같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도망은 좀 나중에 치고 좀 내가 뭔가 이걸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슈파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하기 시작했고, 탈북인을 4,000명 넘게 구출했다는 둥, 뭐 북한에 암살조가 내려와 있다는 둥, 뭐 전 세계 정보기관이 본인에게 북한 관련 정보를 받아간다는 둥, 뭐 솔직히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탈북인 소개로 만났을지라도 제가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이게 사기가 여기까지 발전했구나. 너무 참신하잖아요. 이거 북한 사기를 이렇게까지 치나? 결국 나한테 돈을 요구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돈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북한 인권이라는 게 뭔지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태국도 가고 뭐 베트남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그러면서 같이 탈북인 구출 활동도 하고 같이 뭐 비밀 선교관 세우는 작업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점 여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었고, 이게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민족의 아픔이 진심으로 이제 저에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게 또 지식인으로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정말 거기에 뭐랄까 일종의 투신을 한 거죠. 투신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슈퍼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지난 5년 동안 탈북인 구출 활동을 하면서
이게 뭐 숫자를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참 자랑 같아서 그런데 한 880명 정도의 탈북인을 구출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99%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여성들이 이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중국으로 이제 가서 취직을 하려고 돈 벌려고 중국으로 이렇게 강을 압록강이나 도만강을 건너자마자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조선족 범죄 조직들이거든요. 인신매매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국 북한 국경에 보면은 이게 게시판들이 경고 표지판들이 막 세워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월경 여성, 이 월경이라는 것은 이제 국경을 넘었다라는 거죠. 월경 여성 어린이 판매 금지. 그게 정식으로 중국 그 공산당 정부가 경고판들이 막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북한 여성들은 그 강을 건너자마자 납치가 돼서 성노예로 다 팔려가요. 제가 어제도 이제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여성분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중국 대륙에서 겪고 있는지를 제가 중국 그 CCTV 비밀 영상이라는 걸 다 보여드렸거든요. 정말 참혹합니다. 그게 사실은 30년 넘게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인터뷰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중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평생 좀 알리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민족에 또는 이 지구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물론 제가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일조를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북한 상황이 인권 상황이 특히 좀 많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작가님이 들으신 걸로는 현재 북한 상황이 좀 어떤지. 그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 정보의 기준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북한 내부 문서, 내부 문서가 뭐 사진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와야 됩니다. 또는 뭐 육성이 담긴 뭐 그들의 회의 내용이 뭐 좀 담겨 있거나 그리고 이제 동영상 자료. 북한에도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그래 찍어서 오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건데 북한은 좀 이런 얘기가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부분 사유재산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벼농사를 했다. 그런데 뭐 쌀이 10가마가 나왔다. 그러면 김정은이 다 가져가죠. 지금은 5가마는 너네가 가져라. 각 가정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농사를.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이제 뭐 북한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이게 유엔 통계와 유엔 조사 결과도 똑같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북한에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있어요. 뭐 보리 농사, 벼 농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쌀값도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식량난은 없다. 물론 이제 그 북한의 식량 사정이 우리 뭐 미국이나 한국하고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그러죠. 그런데 뭐 예전에 뭐 고난의 행군 시절 같은 그런 식의 뭐 진짜 밥을 못 먹어서 뭐 그냥 일가족이 굶어 죽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비교해서 정말 거의 없어졌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그 정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김정은 체제가 다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 근거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북한은 핵무기 완성. 북한은 신종국가예요. 김정은이 하나님입니다. 북한 주민. 그래서 저희가 탈북인을 구출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김일성 일가는 하나님 일가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많이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김정은 신정 체제에서 김정은은 신이고 그러면 이제 그 주체사상 종교 국가인데 실제로 그 세계 종교 통계에 따르면 매년 그 세계 종교 그 신도수 9위를 차지하는 게 북한이에요. 북한 전체가 종교 국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평양 봉숙교회 이런 데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거기 전도사가 목사 이런 사람들이 직접 이제 미국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밝힌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시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고 북한에도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교회가 있다라면 김일성 교회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북한은 거대한 신정 체제의 종교 국가인데 그런 북한의 이제 가장 핵심 교리가 뭐냐면 그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완성하는 사람이 북한의 이제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이제 북한의 어떻게 보면 이제 3대 뭐 세습 지도자에서
진정한 신의 위치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도 못한 그거를 해낸 뭐랄까 진짜 완벽한 신의 위치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충성심, 북한의 그 기본 평양 북한을 이끌고 가는 그 충성심은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황이고요.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주민들을 원래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정말 무섭게 주민을 통제하는데 코로나 이전만 해도 김정은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핵무기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코로나 때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국경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통제보다 10배 이상 통제가 강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정은이 북한 전체를 자기 손바닥 보듯이 집집마다 다 들여다보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어떤 뭐 반란이라든지 이런 옛날엔 조짐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조차 싹 끝난 거죠. 코로나 때 김정은이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지역에 그거 다 알죠. 걔네들이 보이보이. 그거를 이제 코로나 핑계로 싹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독재 체제는 더 강화가 됐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런 이제 여러 객관적인 근거들과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또 정보기관의 어떤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랑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인사회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왜 제가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사실 마음이 많이 지쳤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한인사회에 와서 너무 뜨거운 환대를 받았고 너무 큰 사랑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저를 이제 초청해 주시고 또 제가 한인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긴다라면 저는 제 나름대로 한인사회에 굉장히 건강한 북한 인권 운동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작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성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